안녕하세요, 리틀버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지금 안심신공작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형 장갑뜨기 콘테스트에 필요한 이제 장갑뜨기 도안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이 도안을 보면서 인형 장갑을 뜨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도안은 안심심닷컴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콘테스트 참여하실 분들은 저작권 잘 보시고 원하는 실로 뜨신 후에 인형에 착용을 시켜서 예쁘게 이렇게 연출해서 찍어서 주소랑 뭐 옮겨주시면 됩니다. 거기 방법하고 잘 나와 있고요. 그 12일까지 마감이니까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상은 인형 이렇게 뜨게 할 수 있는 뭐 실 세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배경지 뭐 이런 것들을 부상으로 드릴 건데요. 뭐 많이 참여하셨고 작품이 너무 좋다,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상품을 좀 많이 드리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좀 아쉽다, 이거 너무 좀 성의가 없다 사진 하나를 찍어도 좀 더 성의 있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대충 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상품을 줄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울 때는 제가 준비한 이 노력만큼의 그 참여율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제가 약간 그렇게 까다롭게 진행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어쨌든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이 정도 도안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고, 나는 뜨알못, 뜨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대바늘 뜨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제가 이제 이번에 작업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기호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뭐 많이 보셨을 거고, 기본서 뜨개질 한번 해보자 했을 때 항상 들어있는 그 기호고, 여기 붉은 부분에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 장갑이니까 벙어리 장갑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은 따로 돼 있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이게 점선이에요. 여기는 다 실선인데 이게 점선인 이유가 이제 골선이라고 보통 그 의상에서는 표현하는데, 원형뜨기로 이제 실제 이어지는 부분, 여기랑 여기랑 실제로 둥글게 뜨기 때문에 이어지는데, 이게 평면으로 도안을 보여주다 보니 둥글게 합쳐지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왼코 오른코 겹치기,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사람 인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람 인자 된 거거든요. 이렇게 코를 줄일 때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책을 보통 보시면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형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덮어 쓰는 코의 부분이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코 줄임하고 좀 모양이 다릅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이너 마음이고, 사실 디자인이라 하는 것이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의 차이인 거거든요. 이미 뜨기 방식은 수천 년을 이어왔고, 이거를 뭐 정의를 딱 하기까지 누군가가 이미 다 조상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내가 좀 보기 편한, 내가 좀 예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편집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저작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그런데 늘 생각하듯이 그래도 이거를 작업해내기 위한 나의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네 거를 사용했다라는 것만 밝혀주시는 걸 항상 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일돌 기준, 사실은 이게 6일돌 기준입니다. 손가락이 뭐 너무 작죠? 손이 너무 작고, 근데 1.5mm 장갑바늘의 1합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5mm 장갑바늘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몇 개 해놨는데, 뭐 제가 판매하는 것들도 있고요. 보면은 뭐 니트프로 카본, 이제 가장 고급이죠. 그러니까 아디나 이런 브랜드들은 다 0.25예요. 그러니까 1mm가 나온 게 카본지가 있거든요. 근데 1.25, 지금 보시는 게 이게 1.25 카본 재질입니다. 신소재죠. 그리고 이것도 1.25예요. 스테인으로 된 1.25 아디 제품이고, 일단 다 독일 회사죠. 1.75, 그리고 2.0은 이제 이런 인형 6일돌에는 조금 너무 큰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레이나나 요즘 많이 하시는 그런 애들은 이제 2.0 이상의 굵은 바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수기 때문에 이 지름의 미리예요. 그래서 여기 도안에 설명되어 있는 1.5의 일합사 이 말은 이 장갑 바늘을 1.5mm를 써라. 요게 이렇게 완성된 건데요. 완성된 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장갑을 책에서 보고 떠보고 이거는 좀 아쉬운데 이거는 좀 나랑 다른데 해서 제 거를 그냥 공개하게 된 거거든요. 작업해서. 그래서 일합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을 보시면 여기 몇 가지 제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실이 있어요. 이건 굵은 실이에요. 네, 이 아이 뭐 손만큼 굵은데 일합사라고 돼 있어요. 일플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을 잘 보시면 이게 한 줄이잖아요. 이게 실 한 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네 가닥의 실이 있는 거고 그 네 가닥조차도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 실 원사 같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굵은 실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일합사는 진짜 실 자체가 일합돼 있는 거. 이번에 그 콘테스트 부상으로 드리는 신상실 지금 요거 한 가지인데요. 보시면 하나예요. 하나 일합사 일플라이. 이게 지금 딱히 꼬임이 없이 이제 슬라브 재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꼬임이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꼬임이 없는 슬라브사, 칩이 들어가 있는 슬라브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흔히 보시는 앙고라 실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뭐 다른 실, 앙고라 실이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꼬임이 있지 특별한 꼬임은 이제 없어요. 이런 특별한 꼬임이 없는 실들은 사실 굉장히 잘 뜯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합사 중에서도 이런 좀 전에 보여드린 슬라브사나 이렇게 꼬임이 없는 실인 원사인 경우에는 떴을 때 굉장히 그 꼬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근한 느낌은 들어요. 자연스럽고 포근한 느낌은 들지만 손가락 힘이 센 분들은 이거를 뜨다가 이렇게 끊어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웬만한 그래도 앙고라 정도면 크게 이제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힘이 너무 세다, 아구 힘이 내가 엄청 세다 이런 분들은 이런 슬라브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이 이렇게 넓게 가던 것을 팍 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이 더 당겨지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몇 가닥이나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암만 당겨도 안 뜯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굵게 합사된 실은. 근데 이런 실은 한 가닥이고 딱히 코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뭐 이 얇은 바늘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안대로 나와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 화질상 절대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기초 대바늘질 거의 해본 적 없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머치 토커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는 용도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지금 6mm거든요. 6mm 원래는 1.5인데 이제 6mm 바늘로 이렇게 굵은 실로 여러분께 이 도안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도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칸칸이 있어요. 이 칸칸이 이거 한 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칸칸이 사실 대부분 실이 이 너비보다 높이가 좁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낮죠. 그러니까는 내가 도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책도 마찬가지예요. 도안에서 볼 때 우와 이거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어떤 실을 쓰느냐, 어떤 굵기의 바늘을 쓰느냐, 어떤 뭐 소재의 실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직접 떠봐야만 아는 것이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시작코 일반 코 잡는 방식으로 16코를 잡고 바늘에 나누어 원형을 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을 이 색깔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 색깔 실로 뜨개질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좀 더 진한 분홍색이 있어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가락 들어가는 부분, 네, 이 부분에 씌워줘야 되는 코를 진한 색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코 잡는 방식으로 16코를 잡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 잡는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바늘뜨기의 아주 기본이고 모든 대바늘뜨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이 이렇게 있어요. 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16코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1.5mm 바늘을 하시면 훨씬 짧게 이쪽 부분, 여유분을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굵은 거기 때문에 넉넉히 50cm 정도 놓고, 자, 요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네, 요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실은 안쪽에서 계속 실이 풀리도록 빠진 게 좋아요. 만약 바깥에서 푸시면 얘가 계속 굴러다니거든요. 실패가 굴러다녀서 힘들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일단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검지, 엄지를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약간 삼각형 모양 되게. 네, 요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요. 요렇게 삼각형 한 후에 요런 식으로 제껴줘요. 요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삼각형에서 하늘을 보게. 이게 손가락이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삼각형이 된 이 부분을 그냥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엄지손가락에 있는 코 밑에서 들어와서 바늘이 이 검지손가락에 있는 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 걸려있는 코 있죠?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한 코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이 풀어져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뒤집어 제끼는 거죠. 요건 그대로예요. 삼각형에서 다시 넣어서 뒤집어서 뭔가 이 고리와 이 고리 두 개가 있게 항상 만들어준 거예요. 밑에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부분 밑에서 위로, 검지손가락에 있는 거 위에서 밑으로 해서 이 실을 걸어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부분을 다시 가져오는 거. 이게 실제로 매듭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요거는 스스로 조금 깨우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세게 하시면은 나중에 이 바늘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느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됐어요. 이게 두 코입니다. 두 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이제 삼각형 만들 때 이렇게 넣어서 뒤집었죠. 똑같아요. 삼각형 만들듯이 검지, 엄지 넣고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엄지 부분은 밑에서, 검지 부분은 위에서 해서 이 걸린 실을 엄지 부분 쪽으로 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실을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돼요. 너무 세지 않게, 그냥 적당히.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들어서 해서,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이 모양을 일단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두 가닥의 구멍을 걸어서 어떤 하나의 구멍의 매듭을 그냥 잡아주는 역할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방법으로 코를 많이 만들게 되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이 손이 이 실을 잡는 이 장력 같은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처럼 연속 동작으로 그냥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빼고 풀고 이렇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냥 연속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네, 일반 코 잡는 방식으로 16코를 잡고 바늘을 나누어 원형을 떠라. 자, 일단은 16코는 완성이 됐어요. 네, 이거를 원형으로 돌리기 위해서, 평면 같으면 그냥 이렇게 떴겠죠. 근데 원형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실을 나누는 거예요. 보통 장갑바늘의 개수는 요즘 5개입니다. 5가닥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이 나머지를 여기에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16코니까 몇 코예요? 4코씩이죠. 네. 그냥 그거는 정확히 어떤 방법이 없고요. 만약에 장갑이 예를 들어서 더 손이 벌어진 아이를 뜬다. 왜 6일돌에도 보면은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은 애가 있고, 피오니모 이렇게 하고 있는 손처럼 벌린 손이 있어요. 이런 손 장갑 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손을 장갑을 끼게 하려면 그만큼 평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누기를 또 4개로 해야 되는 거죠. 장갑 바늘은 보시면 양쪽이 똑같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둘, 셋, 넷. 일단 4코 나눴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바늘로 하나, 둘, 셋, 넷. 네, 4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해서 바늘 4개로 다 나눴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초보분들이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매듭끈 있죠? 여기 있는 부분, 여기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뜨개질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바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코를 떠볼 텐데요. 4군데 다 나눴으면요. 우리는 실을 계속 써야만 하니까, 네, 여기 짧은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남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짧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적당한 것 같아서 일단 두고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코 걸렸던 시작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원이 돌아갈 거예요. 이어져야 되니까요. 장갑이 보면 통짜잖아요. 손을 쑥, 벙어리 장갑 쑥 집어넣어야 되니까 통으로 돼야 되니까 제일 첫 코에 쓰는데, 원래 대바늘 뜨기가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이 그림 도안이 좀 진입하기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손목에 여기 한 코 고무뜨기 빼고는 메리아스를 떠라, 이 부분 다 메리아스 떠라 하는 건데, 메리아스는 실제 편물을 봤을 때 겉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머리 따은 모양이 항상 이제 밖에서 보이죠. 머리 따은 모양이 쭉 보여요, 지금. 머리 따은 모양이 보이게 하려면 원형 뜨기가 아니라 평면 뜨기였을 때, 뒤집었을 때 안뜨기 겉뜨기가 한 단씩 번갈아 가야지만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 도안이 있으면 도안에 생긴 모양대로 뜨면 됩니다. 그런데 대바늘 뜨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하나 이 마크를 안 집어넣고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메리아스를 떠라,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대로 뜨시오가 아니라, 이 말대로, 이 기호대로 뜨시오가 아니라, 네가 겉에서 봤을 때, 결과물의 겉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겠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겠더라고 하는 말을 이제 코바늘에서 익숙해서 코바늘 잘 하시던 분들은 대바늘로 오시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겉뜨기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가터가 나온다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 뜨기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머리 따은 모양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겉에서만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원형 뜨기는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겉만 보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장갑이니까 겉을 둘러싸는 이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겉뜨기만 하면 돼서, 겉뜨기만 하면 메리아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해보시고 좀 더 대바늘 공부 좀 해볼까?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그 점에 대해서 관가를 하고 좌절을 하실까봐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평면 뜨기, 그러니까 한 면을 보고 계속 떠서 나중에 이을 수가 있거든요, 편물을. 그렇게 뜨는 방식의 도안을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원형 뜨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대바늘 뜨기도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술이니까요. 이게 한 번 방식만 배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겉뜨기를 쭉 해볼 거예요. 근데 겉뜨기를 쭉 하기 전에 손목에 한 코 고무뜨기를 해라. 요 기호가 요거 손목 부분 있어요. 3단이죠. 하나, 둘, 3단인데 어떻게? 겉뜨기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편물은 겉뜨기부터, 한 코 고무뜨기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시보리
시보리의 그 쫀쫀함을 위해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겨울철 모자, 비닐 모자도 이런 고무뜨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무뜨기라고 하면은 겉뜨기 한 줄, 안뜨기 한 줄, 또는 겉뜨기 두 줄, 안뜨기 두 줄. 그건 두 코 고무뜨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씩 번갈아 가기 때문에 한 코 고무뜨기예요. 한 코 고무뜨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보리의 기능입니다. 여기를 요거 네, 티셔츠 있죠? 이 딱 보면 골지잖아요, 골지. 이 쭉 늘려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예요. 네, 되게 웃기죠. 이게 결국 아주 얇은 원사로 짜야지 촘촘한 시보리인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얘는 물론 한 코 그 고무뜨기는 아닙니다. 자세히 늘려보면은 네, 두 코네요. 두 코 고무뜨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시보리의 기능은 뭐죠?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 신축성이 좋은 역할.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모자의 시작 부분, 소매의 끝 부분, 장갑의 이제 손목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무뜨기로 주로 뜨는 거죠. 그래서 겉뜨기를 하실 때는 내 앞에서 보이는 이 그 실에 앞에서 찔러요. 앞에서 찔러 넣어요. 네, 이해되시죠? 앞에서 찔러 넣고 요 실 쓰시면 안 돼요. 짧은 거. 네, 여기 보시면 긴 실 있어요.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네, 이 긴 실을 갖다가 걸어 주시는데 저는 뭐 주로 새끼손가락에 걸고 이렇게 걸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 실을 이 걸어진 바늘에 그냥 걸어줘요. 그냥 걸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바늘을 밀어서 빼면서 이 걸린 실을 잡아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존에 걸려있던 실을 빼주는 거죠. 이게 겉뜨기 한 코가 된 겁니다. 지금 겉뜨기 다음에 어때요? 안뜨기 해야 되죠? 안뜨기는 지금 하셨던 것과 다르게 이 실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실이 딱 보면 겉뜨기를 하면 항상 바늘의 오른쪽 편으로 쪽삐쪽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실을 강제로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네, 오른쪽에 있던 실을 강제로 왼쪽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겉뜨기는 이렇게 넣었죠. 안뜨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찔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겉뜨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요거는 안뜨기는 오른쪽에서 왼쪽. 네, 이렇게 찔러 넣고요. 실이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짠, 걸었어요. 이 바늘을 밀어준과 동시에 자, 원리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냥 뒤에서 앞으로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찔른 거예요. 찔러냈으니까 얘를 다시 빼는 거예요. 찔러 넣었던 걸 다시 빼는데 어떻게? 찔러 넣었던 걸 빼기 전에 실 한번 걸어줘라. 걸어주고 빼라. 그대로 빼라. 그랬더니 실이 하나 걸렸어요. 네, 안뜨기입니다. 안뜨기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이 어디 있어요? 왼쪽 편에 와 있죠. 겉뜨기를 하려면 어디로? 오른쪽 편으로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보냈어요. 겉뜨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찔러 넣고 오른쪽 편에 있는 실이 오른쪽에 있어요. 감아서 그대로 원래 자리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겉뜨기 했죠? 안뜨기로 다시 와야겠죠? 한 코 고무뜨기니까. 안뜨기로 올 때 어떻게 된다? 안뜨기 해야 되는데 실이 오른쪽에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왼쪽으로 가져오셔야 되죠. 강제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져와서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 뒤에서 앞쪽으로 찔러준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간단하게 그냥 일로 찌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찌르면은 겉뜨기, 왼쪽으로 오게 찌르면 안뜨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찔러 놓고 실 걸어주고 그대로 빼듯이 실 빼고 걸려있던 실 빼고 자, 이렇게 4코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한 코 고무뜨기예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좀 이제 스스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이 모양을 깨닫는 거죠. 요거는 따 모양, 얘는 가로로 막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뜨시다 보면 겉뜨기 떠야 되는데 이게 왜 가로로 이 줄이 있지? 이러면 내가 안뜨기를 잘못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눈에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상한데? 이 모양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올 거예요. 네. 뭐 단시간에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천재 영재야, 자넨 영재야. 네. 자, 그리고 겉 안 떴어요. 짝수니까 지금 짝수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겉이죠. 바늘 왼쪽에서 오른쪽 찔렀어요. 근데 실이 어디 있어요? 바늘은 왼쪽에 있죠. 안 되죠.
오른쪽으로 보내야겠죠. 오른쪽으로. 네, 앞으로, 뒤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왼쪽, 오른쪽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실이 튀어나와야 돼요. 왼쪽에 걸리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강제로 빼주고 네, 실을 찔러 넣었어요. 바늘을.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아니면 또는 앞에서 뒤로 네, 해서 이 실을 걸어줘요. 네, 이렇게 걸고 빼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떠야 되니까 실을 강제로 또 앞으로 가져와요. 왼쪽으로 가져와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뜨기는 어디? 뒤에서 앞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편하신 대로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서 익히시면 됩니다. 정답은 절대 없어요. 네, 내가 잘하는 게 정답이죠.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실을 어디로? 뒤로 또는 이 바늘의 오른쪽으로 네, 해서 겉뜨기를 또 뜨고 네, 실 앞으로 또는 왼쪽으로 네, 뒤에서 앞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안뜨기 떠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코 지금 완성했어요. 네, 실제로는 이건 초보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시보리 부분은요. 본인이 쓰는 바늘보다 그러니까 원래 본판을 뜨는 바늘보다 일반적으로 사람 거 뜰 때는 0.5 그러니까는 5.5죠. 이거 지금 6mm니까요. 5.5 바늘을 써야 됩니다. 시보리에. 그래서 더 짱짱하게 좁아지게 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본판 올라갈 때 메리아스 뜨기 할 때 이 6mm로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이 그냥 바늘만 바꿔서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형 장갑 같은 경우에는 0.5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기준이 1.5니까 시보리 부분을 뜰 때는 어떤 바늘? 1.25 바늘을 쓰시면 제일 좋고, 네, 제일 좋고. 네, 써볼게요. 1.25 장갑 바늘로 시보리 부분을 뜨시면 좋고, 1.5를 쓰시는데, 이 시보리 바늘 부분을 뜨실 때 더 당기면서 뜨시면 돼요. 지금 겉뜨기인데, 지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떴는데요. 어떻게 더 쫀쫀하게 뜨는지 알려드리자면, 겉뜨기 뜨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거는 실 있죠?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당겨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네, 이 실이 이렇게 넉넉하게 뜨냐 아니면 이렇게 쫀쫀하게 뜨냐에 따라서 편물이 늘어나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잘 늘어났다 줄었다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이 거는 실의 부분을 살짝 당겨서 느슨하게 뜨시는 거예요. 느슨하게. 네, 그리고 나는 여기 시보리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짱짱하게 떠서 인형이지만 꽉 끼게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이 거는 실 부분을 빡빡 당겨주시는 거예요. 빡빡. 근데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된다? 실이 끊어지겠죠. 예. 이런 실은 안 끊어집니다. 근데 여기 일합사잖아요. 예, 일합사지면 끊어지니까 적당히 좁게 당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 겉뜨기 했으니까 안뜨기 할 때도 거는 실을 어떻게 좀 당겨서 예, 아까보다 훨씬 여유가 없어요. 실이 약간 당겨진 게 보이죠? 그냥 이렇게 흐느적대는 실하고 여기 당긴 실 보이죠? 예, 초보자분들은 원래 대부분이 당겨서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편물이 책에서 보여진 그 완성 치수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작아지는 경우 뭐 스팀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다 쫀쫀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냥 제가 말할 때 이제 쫀쫀손이라고 하는데 저도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쫀쫀손이었어요. 쫀쫀손. 왜냐하면 뭔가 바늘이 빠질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막 이렇게 긴장해서 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장력을 제 마음대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이 떠봐야 그거는 가능한 일이고요. 느슨하게 뜨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늘을 한 치수 작은 거 뜨시면 돼요. 1.5 뜨라 했으니까 1.25로 처음부터 끝까지 뜨시면 되죠. 아니면 1mm로 시보리 뜨고 1.25로 장갑판 몸판을 뜨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겉뜨기 할게요. 지금 한 코 고무뜨기 뜨고 있죠? 네. 실을 뒤쪽으로 넘기고 네. 오른쪽이죠. 바늘을 오른쪽으로 나오게 넘기고 앞에서 뒤로 찔러서 실을 걸어주고 빼서 원래 있던 실도 빼준다. 네. 왼쪽으로 옮기고 안뜨기 해야 되니까요. 앞쪽으로 옮긴다. 왼쪽으로 옮긴다. 네. 뒤에서 앞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꺼내고 감아서 밀어주고 네. 빼주고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제일 첫 단에 마지막 4코가 남았습니다. 안뜨기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 뒤로 보내야 되죠? 네. 안뜨기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 다시 떠봅니다. 네,
여기 실이 치작점이라서 풀어질 수 있는데 싹 당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한 단을 떴어요. 한 단. 어디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완성한 겁니다. 겉안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안과 겉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한코 고무뜨기는 보시면 한 줄 라인이 똑같은 무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지 무늬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갑바늘 쓰실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죠. 바늘과 바늘 사이가 늘어지는데 이 부분도 조심하시는 방법은 버는 실을 쫀쫀하게 해주시면 쫀쫀하게 해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코 넘어갈 때요. 바늘과 바늘 사이에 넘어갈 때 이 실을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요. 쫀쫀하게 해주시면 바늘과 바늘 사이에 떨어짐 없이 이렇게 잘 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